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3.64%, 이더리움 플러스 2.4%, 리플, 에이다, 도지 모두 다 플러스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 이더리움은 19.2%로 여기 히트맵 보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부터 다른 알트코인들을 능가한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마이너스 플러스 1% 김프가 나오듯이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들보다도 미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밤새 46,500달러까지 상승하고 미국 상원의원에서 암호화폐 세금 법안이 통과되고 중개인, 코인 거래소죠. 거래소에게 제한적으로 세금 걷는다는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아시아의 적극적인 코인 투자로 인해서 어제도 월요일에 43,000달러까지 비트코인 하락했다가 다시 46,000달러 상승하고 또 다음날 새벽 되면 미국에서는 팔고 아시아에서는 또 사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기관 중고수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메인 플레이어였다면 이제는 조금만 싸져도 매수하는 4, 5월 코인 불리시 마켓과 비슷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5월 12일 인플레이션율 발표된 것처럼 급락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점에 또 물릴 수가 있죠. 리플 2,000원, 이더리움 클래식 16만원, 도지코인 880원 아직도 고점에 홀딩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8월 들어서 코인 가격 다시 재급등하고 있고 비트코인 45,000달러 돌파하면서 5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1일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난 데이터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 재생하면서 익혀 두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7월 20일 최저점에 매수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꺾이는 지점까지 갔었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는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데드캣 바운스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1월처럼 건전하게 상승해서 2월, 3월, 5월까지 이어질 코인 랠리가 시작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들고 코인 시장 지켜보고 있는 것이 거래량이 확실히 안 돌아오고 흐지부지하면 아무리 5만 달러, 6만 달러 간다고 해도 5월 12일처럼 5일 만에 29,000달러 전 저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0%, 20%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50% 되면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의심되는 구간은 6월에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29,000달러까지 비트코인 5월에 하락했다가 다시 4만 달러 상승했고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50% 친환경 채굴하면 비트코인 결제 재도입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코인 가격 3일 동안 급등하고 4만 달러 찍었지만 우리가 6월 7월 겪어왔듯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만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데드캣 바운스인가 아니면 다시 랠리가 시작될까 생각을 해보면 8월 말에는 테이퍼링하고 9월 초에 미국 추가 실업수당 종료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고요. 주식이나 코인 하락 크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프라 부양책 1조가 현재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가 되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바이든 정부의 3조 부양책이 남아있는데 3조 부양책도 연말까지 한 번에는 모두 다 미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겠지만 1조 임기 동안 계속해서 나누어서 통과가 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듯 하죠. 또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델타 변이로 8월 말 테이퍼링, 잭슨 연준 파월 의장 연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9월 말이나 10월 말에는 충분히 유동성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가격이 아무리 끝없이 오르고 세력들이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도 결국에는 유동성 줄어들며 투심이 약해지니까 코인 가격이나 주식 모두
수준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는 매달 10일하고 14일 사이에 발표가 있고요. 매달 코인 가격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에 흘러갔는지 흐름을 알고 있다면 현재 코인 가격이 아무리 급등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관망하면서 이후에 저점 나오면 어떻게 진입할지 전략을 미리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7월까지 인플레이션율 지표 발표 이후 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먼저 1월을 보면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대량의 자금을 시장에 뿌리니까 코인도 덩달아 가격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지금하고 상대도 안 되게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41,000달러까지 갔고 1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와 동시에 단기에 33,000달러까지 급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틀 만에 즉시 반등이 왔습니다. 반등이 와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율로 하락하는 게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었죠. 14일간 하락을 계속했고요. 2월에는 여기 조그만 빨간색 구간 여기에서 보듯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지만 1월 말하고 2월 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삼성전자, 테슬라, 코인 할 거 없이 전체적인 세계 자산들이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로 인한 급락은 매우 적고요. 소폭 하락했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미국 주식이나 코인 모두 10일 이후 폭락을 했고요. 이때 폭락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율 압력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국채 금리가 2%로 급등을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 모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을 보면 1.28%로 2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에 상승률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재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미국 재무부의 채무 한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슈로 막아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폭은 제한이 될 것이다 보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1월하고 유사했습니다. 61,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즉시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고요. 급락했지만 또 다시 이틀 만에 급등을 했고 이후에는 1월하고 마찬가지로 열흘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4월 또 보면 마이너스 23% 즉시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즉시 하락한 것이 1월하고 3월하고 4월하고 5월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이너스 50% 다들 기억나시죠? 6월의 케이스를 보면 6월도 2월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하락은 오지 않았고요. 조금 하락은 했는데 다시 반등이 왔고 비트코인은 29,000달러에서 41,00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죠. 이때는 무엇보다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되며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 재도입한다 트윗 때문에 급등한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이틀 오르고 또 급락했었죠.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가 7월에 29,000달러, 35,000달러 진입한 구간인데 이때도 바로 우리가 매수하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GBTC 역대급 락업이 있었기 때문에 34,0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우리는 참고 참았다가 30,000달러 초반에 매수를 했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 즉시 하락하는 경우가 4번, 열흘 정도 있다가 다른 이유하고 겹쳐서 하락하는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10일 이후 하락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관건일 듯 하고요. 특히 5월을 보면 5월 12일 인플레이션 발표 전 5월 10일에 이틀 전에 10% 폭락하면서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했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하락 시작해서 6만 달러에서 비트코인 12일 동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0% 29,000달러까지 순식간에 갔었죠. 중경투 이전부터 계속 시청해온 애청자들은 5월 폭락시장 미리미리 팔아서 리스크 사전에 관리 잘했었죠. 3월, 4월 아무리 2배, 3배 벌었어도 5월에 마이너스 50%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 리스크 관리 잠깐 안 하면 손해 크게 올 수 있는 거고요. 코인은
고변동성 상품입니다. 고변동성이 무슨 말이냐? 오를 때는 확실히 와 진짜 바닥에 안 사서 너무 아깝다. 그때 사기만 했으면 지금 얼마나 수익 났을까? 배 아프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변동성 내릴 때는 또 확실히 내린다. 확실히 내린다는 말은 플러스 40% 비트코인이 되었어도 마이너스 40% 20일간 계속해서 횡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중경투 너가 하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폭등을 하면 또 폭락을 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질문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김프,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죠.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코인이 현재 45,000달러, 5만 달러 돌파해서 1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이러다 또 말겠지. 오르다가 또 폭락 오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러다 또 말겠지 하면 숏청산하고 롱청산에서 숏청산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1번 거래량에서 보면 4, 5월 케이스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하고 1월, 2월, 3월하고 흐름이 비슷할 듯 보이고요. 5월은 코인 거래량 업비트 기준으로 36조인데 현재 업비트의 1일 거래량이 8조 정도로 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4, 5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4분의 1 토막이죠. 그리고 두 번째 김프를 보면 1월하고 3월과 유사하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6%로 김프는 투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 나왔고 이틀 만에 반등이 왔지만 또 하락해서 열흘간 계속 떨어졌죠. 김치 프리미엄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외 거래소나 한국 거래소에 거래되는 코인 가격이 유사합니다. 이 김프만 보면 1월과 3월하고 매우 유사하죠.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